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지난번 TSMC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간단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지분 1.2% 확보를 했다. 워런 버핏이 41억 달러 매수를 했다.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16년도에 애플을 P11에 매수를 했고 이번에는 그 올해 선행포로 하면 12.4 정도 된다. 내년 포워드 PE로 해도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나스닥 기술주가요. 상당히 싸다. 그래서 뭐 반도체 성장이 필연이고 파운드리 동반 성장은 이 되는 거는 당연하죠. 반도체가 성장하면 세계 1위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 추가를 하자면 테슬라 반도체 그 위탁 생산 수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FSD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엄청난 고객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TSMC가 뭐 돈만 있다 그러면 저도 꽤 지르고 싶습니다. 뭐 실적 전망 뭐 내년에는 사실 좋지는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주가가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죠. 반도체 뉴스 뭐 좀 지났지만 약간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 추가 감산을 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좋다고 했죠. 이러면은 감산하면 재고 감소가 되고 재고 감소되니까 단가 상승, 실적 개선이 된다. 근데 지금 고금리를 굉장히 상당 기간 유지할 것 같아서 결국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빨라도 내년 2분기다, 뭐 3분기다. 그래서 저는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요. 삼성전자는 뭐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하고, 그래서 뭐 내년에 이제 반도체주 강세장 전망도 있습니다. 뭐 내용은 사실 뻔한 거예요. 그 모든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 탑재를 많이 한다는 거죠. 반도체 용량이 2배로 증가할 거고, FSD 때문에 그렇겠죠. 또 클라우드 쪽에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뭐 많이 증가한다. 엔비디아와 AMD가 좋을 거다. 장기적으로는 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엔비디아는 그 올해 누적 실적으로 보면 매출은 8.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넘게 났죠. 뭐 형법성 자산은 18조 많이 줄었고요. 시총은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그 3큐 실적을 보면 뭐 엄청 쇼크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7%니까. 그래서 게임 쪽이 안 좋은 게 상당히 크죠. 51% 감소했고 데이터 센터는 견조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매출은 근데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컨센을 매출이 상회했습니다. 근데 GPM이나 EPS가 이제 컨센을 하회했고, 그래서 중국향 수출 규제로 이제 재고 비용, 이게 이제 7억 달러가 반영돼서 이렇게 더 박살 난 거고, 그 지금 노트북 수요 감소한 영향이 크고, 뭐 PC 쪽은 안 좋지만 데이터 센터 쪽은 전분기 대비해서 1% 증가했다. 그러니까 중국향 수출 규제가 이제 타격이 컸었죠. 근데 대체제인 A800 칩을 빠르게 출시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만회했다. 이런 걸 뭐 회사 경쟁력이죠.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보다 높았다. 데이터 센터 부분의 신제품 호포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고요. 또 크립토 대폭락 때문에 GPU가 사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엄청난 거죠. PC 게임 시장이 당연히 이제 안 좋고 코로나 특수 때문에 끝나서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지나고 나면 코로나 특수 당연히 종료되지.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명확해 보여요. 근데 그때는 참 모르죠, 그거를.
분기별 매출은 뭐 이렇게 21년 4분기부터 이렇게 쫙 이제 나열한 건데요. 그 데이터 센터하고 게임이 이제 회사 매출에서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더 크죠. 그래서 게임 쪽이 4분기 재고가 정상 수준 회귀 전망할 거라는 얘기고, 아시아가 부진하다. 거시경제 악화가 됐고 중국 락다운 영향이다. 지금 최신 기사로 중국이 더 막 급증하고 있고 여러 도시로 퍼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참 중국이 골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용어인데 셀인이라는 거는 제조사가 다음 단계의 유통 채널에 판매하는 거고, 셀아웃은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에게, 셀스루는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용어죠. 그래서 3주 재고 증가율이 이렇게 49%에서 14.5%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4분기 전망은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했다. 재고 관련 비용이 축소되고, 뭐 아까 말한 그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세대 서버용 GPU는 H100. 뭐 주주환원 뭐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 그러니까 3분기 동안 주주에게 이제 뭐 한 5조 좀 넘나요?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이런 IT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누적으로 뭐 한 11조쯤 이제 됩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을 했다. IT 기업이 이렇게 한다. 엄청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환율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1,300원 초반인데, 만약에 1,1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아마 주가도 한국 주식도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이때가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잖아요. 주주 홀대와 주주 친화적인 기업. 뭐 미국 전체가 그렇죠. 그 미국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산을 불릴 수 있으니까요. 자, ASML은 저번에 매출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했거든요. 2025년. 그리고 또 12, 12조, 대략 한 14조 이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 24 빌리언에서 30 빌리언 유로에서 이렇게 올렸다. 에비타 증가율이 연 30%, 25년까지, 30년까지는 연 20%.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뭐 D램 시장이 이제 많이 떨어졌고 안 좋지만, 이런 걸 보면 장기적으로 또 안심할 수도 있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근거고요. 인텔의 실적을 보면 상큐 매출액이 20% 감소하고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죠. 영업 적자도 꽤 큰 편이고요. 근데 그날 25년까지 최대 12조쯤 비용 절감 목표를 회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이제 3빌리언 뭐 한 4조 정도 비용 절감을 하고, 어, 이제 25년까지 또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8빌리언에서 10빌리언 정도까지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하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좀 오래됐지만 10월 28일에 올랐던 거고, 근데 인텔을 투자는 좀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속수나 엑소, XL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22년 가이던스는 하향을 했고요. 그래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 뭐 당연하죠. 뭐 살벌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YTD로 보면 매출이 16%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76%나 감소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꽤 많이 있습니다. 30조. 시총이 164조인데 꽤 많죠. 그래서 인텔이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3Q 재고 증가율은 하락했다. 13%에서 5.4%. 이렇게.
AMD는 3큐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29%. 근데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재고 관련 비용, 자이링스 인수 비용, R&D 비용 증가 때문에 그렇고 데이터 센터는 견조를 했습니다. 매출 45% 성장, 영업 마진 31% 굉장하죠. 그래서 PC 수요 부진 때문에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다. PC 마켓이 지금 뭐 타이트한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해졌고 재고 감소 그 비용 때문에 재고 조정 때문에 그런 거죠. PC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래서 올해 이제 누적으로 보면 55%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근데 영업이 크게 감소했고 현금성 자산은 8조 정도에 시총은 164조다. 자, 역시 3큐 재고 증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꽤 높은 편이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1% 증가, 영업이익은 72.4% 증가, 누적으로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아직도. 영업이익률도 높고. 현금성 자산 뭐 13조에 시총은 287조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무슨 기업인가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기업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팹리스 기업의 좀 B2B 쪽이죠, 이쪽은. 그래서 잘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23년 데이터 센터는 성장을 하지만 성장이 둔화 전망이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3.3% 배당 수익률에 22년 배당금은 인상 전망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주 전설적인 기업이죠. 매출이 13.7% 증가해 영업이익이 23% 증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브로드컴이나 52%. 현금성 자산 12조에 시총 214조. 엄청납니다.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산업재 섹터 반도체 수요 감소. 그러니까 B2C만 그런 게 아니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퀄컴. 역시 전설적인 기업이고 매출 누적으로 32% 증가, 영업이익 62%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나 AMD하고는 좀 다르죠. 인텔하고도 다르고. 현금성 자산 8.5조에 시총 184조. 4분기 가이던스를 매우 하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23년 1분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스마트폰 부진 영향이 큽니다. 뭐가 나올 게 없죠. 그래서 제조사가 재고 조정을 하고 있어서 이 영향이 크고 뭐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인상했고 분기 배당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속수 또는 뭐 XL 관련해서 3배짜리죠. 반도체 쪽에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업체가 재고를 소진 중이다. 그래서 재고를 많이 줄였지만 4분기에 대폭 재고 조정을 할 것 같다. 그럼 재고가 리스타킹 하는 시점이 이제 좋아지는 거겠죠? 그걸 알면 근데 뭐 누구나 돈 벌 수 있고요. 그래서 23년 수요 회복이 중요하다. 특히 PC와 스마트폰, 게임이 또 좋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PC 하면 이제 B2C만 생각하지만 B2B 시장, PC 시장의 회복이 중요하다. 결국은 기업이 그 설비 투자가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또 예상하기 쉽지 않은 거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한 2분기쯤부터 좋아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쪽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